여당의 모습을 얘기를 해봤지만 자 이제 정부의 모습을 봐도 네. 답답하게 마찬가지인데 12구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음. 아직까지 책임지고 물러나는 도의적인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고위직 인사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마 유래를 좀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없죠.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겁니다. 음, 이렇게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 네. 책임지는 고위급이 없다. 이것은 사실 지도자이길 포기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예. 야삼당이 이상민 네.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오늘 표결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돌리고 네.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2시 본회의 열리면은 아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표결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음, 표결에서는 150명의 찬성이 있어야 네. 이게 통과되거든요. 음, 그래서 150명까지는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이 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탄핵 소추안 자체가 네.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거의 다 같이 했고 170분 이상이 어, 공동 발의를 했기 때문에 네.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이게 통과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네, 예. 절차가 남아 있죠. 절차가 좀 많이 남아 있죠. 아, 이것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은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심판을 하게 되잖아요. 음,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는 또 변론도 있어요. 변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 헌법재판소는 9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 구인으로. 9인 중에 이제 6명이 찬성을 해야 이제 음, 탄핵으로 가는 겁니다. 아하. 그러게 되면 이제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 이것이 탄핵까지 가기에는 저는 한 세 가지 허들을 아, 넘어야 허들이. 된다고 봐요. 장애물이 세 가지 음, 장애물을 극복해야 아, 되는데 허들이 있어요. 네, 예. 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법사위원장 김도우 위원장이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럼 검사 역할을 하면 제대로 검사 역할을 할지가 의문이지 않습니까? 아, 예. 검사가 이렇게 탄핵해 달라고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네. 제대로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검사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이것이 하나의 음, 허들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언제 되느냐가 기간이 좀 장기화될 수가 있겠어요. 네. 통상 한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저는 보고 있는데 어, 왜냐하면은 3월 달하고 4월 달에 네. 헌법재판소 심판원 재판관 두 분이 교체가 됩니다. 3월에 한 번 그래요. 교체되고 네. 4월에 교체되니까 이 교체 시즌에는 사실 헌법재판소가 열리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중대한 사건은. 아, 그러다 보면은 6개월에서 한 1년 장기화될 수가 아이고. 있겠다라는 거죠. 장기화되다 보면은 또 예. 어떤 변수가 생길지가 의문이잖아요.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허들은 9분 중에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법재판소. 네. 물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하리라고는 보지만은 그 음, 안에서 보면은 진보 성향의 재판관도 계시고 네. 또 보수 성향의 그렇죠. 재판관도 네. 있다 보니까 자기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어,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6명 이상의 이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들을 넘어야 되는 거죠. 음, 근데 저는 뭐 이것은 무난히 어렵더라도 넘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넘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적으로 네.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특히 음, 이상민 장관을 책임져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 56% 정도 지난번 여론조사에 보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랬죠. 찬성을. 네.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이렇게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또 우리 국회의원 300명 중에 가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은 국민의 가반 이상이 찬성한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국민의 대표들이 찬성하는 이것을 거니까. 김도우 법사위원장도 무시할 음, 수 없을 것이고 네. 그래서 탄핵 소추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가 있으니까 그 책무를 어, 성실히 할 수밖에 없을 음,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네. 이러한 사항을 잘 반영을 해서 아하.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탄핵 소추안까지 오는 데는 우리가 많이 기다렸고 많은 절차를 그렇죠. 거쳤잖아요. 네. 이미 해임 건의안도 있었고. 해임 건의안을 했었고 네. 대부분의 경우는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면은 자진 사퇴합니다. 그리고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은 대통령은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걸 거부하면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것이죠. 국민의 뜻을 거역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2차로 탄핵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국정조사가 끝났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네.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된다는 것들이 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조사가 먼저고 조사 후에 네. 책임을 묻겠다 했잖아요. 국정조사가 끝났고 거기에 결과서에 이상민 장관 탄핵이 나오니까 네. 파면이 나오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하. 지금도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면은 국회 통과되기 전 2시 전까지 네. 자진 사퇴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것이 아니면은 대통령이 결심해서 사퇴를 시키는 게 좋죠. 왜냐? 국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네. 이상민 장관은 사직서도 못 내요. 아. 그냥 대기를 해야지. 업무 정지돼서 일도 예, 못 업무 하고. 정지된 사직서도 그 이후엔 못 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안부 장관이 부재되는 상태에서 차관이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행안부의 업무 공백이 조금은 생길 수가 있고 국정에 지장을 주고 네. 또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주겠죠, 장관이.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이 뭐라 하든 지금은 스스로 사직을 하는 것이 맞는데 네. 왜 이렇게 권력에 집착을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권력에 집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차관이 어쨌든 장관의 직무를 대리해야 될 텐데 실세 차관을 앉힐 것이다. 네. 법조인 출신, 뭐 검사 출신, 뭐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되고 있긴 하던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뜻을 그러니까 야당이 모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거기에 또 맞서는 이런 상황. 강대강으로 해서 아니 뭐 장관 직무정지 오케이. 그러면 차관을 더 센 사람으로 임명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또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에 귀를 닫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도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또 잘못된 판단이죠. 네. 적절하지 않는 판단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부재하면은 차관이 대응을 하는 거고 네. 부재하면 행안부 나름의 위기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는 겁니다. 그런 기존에 해오던 차관이 네. 행안부를 가장 잘 아는 거죠. 그래서 행안부 그렇겠네요. 차관에게 네. 그 대행 임무를 주는 것이 합당하죠. 그럼 혼란이 덜 가는 거고요. 지금 행안부 차관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공직에 있었고 네. 행안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임무를 임명한 차관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관을 대응을 시키는 게 가장 낫고 네. 실세 차관은 힘을 실어준 실세가 되는 겁니다. 실세 차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네. 행안부 차관에게 힘을 네. 실어주면은 실세 차관이 되는 것이죠. 네. 그 공간에 불러서 간제에 불러서 식사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차관에게 힘을 실어주면은 네. 실세 그럼 차관이 실세가- 돼서 빨리 조기에 행안부를 안정을 시킬 수 있을 텐데 네.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뭐 검사 출신 참모를 보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있던데 그것이야말로 행안부의 운영을 좀 불안정성을 높이는 거죠. 지금 가서 뭐 행안부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도 행안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니까 지금 여러 가지 뭐 위기 관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세 차관을 보내게 되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마음은 편하겠죠. 지 사람을 보내니까. 그렇지만은 행안부는 결코 조기 안정이 되기 어렵다. 네. 그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기본 원리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도 지휘관이 갑자기 뭐 잘못을 해서 부재 중이다. 네. 그럼 부지관이 임무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니까 그것이 또. 안정적이고요. 새로운 지휘관 올 때까지는 네. 지금 임시직이잖아요. 대행이니까 네. 대행 체계에서는 부지휘관이 빨리 해서 안정하고 대신 차관이니까 장관보다 직급도 낮으니까 힘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네. 힘을 대신 실어주는 거죠. 네. 자, 어떤 결정을 할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한 말을 보면 나중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될 거다. 네. 탄핵 안 될 거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깔면서 책임져야 될 텐데 할 거냐라고 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도 민주당 내에서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발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그 직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또 이상민 장관은 이 재재난의 주무장관이잖아요. 네. 주무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방도 못했고 사후 조치도 못하면서 그 별명으로 일관했잖아요. 네. 책임 회피성 별명.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고 아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인내하면서 절차를 준용했잖아요. 그렇죠. 해임안도 예. 건의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파면 그 탄핵 소추안으로 이제 이렇게 발의하고 하는 것인데 네. 만약 이것을 안 한다면은 어. 국회의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아, 네. 직무유기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건 너무 음. 계산할 거 없습니다. 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임무를 충실해야 되는데 만약 저는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이번에 발의 안 한다면은 직무유기죠. 왜냐?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만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네. 이상민 장관 파면이 나와 있어요. 아, 그럼 그것을 그렇죠. 파면 절차를 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직무인 그 그렇죠. 임무를 예, 충실히 예. 하는 건데 국회 일.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직무유기죠. 나중에 뭐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어때서 예를 들면 뭐 결과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진다. 그것은 진정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네. 얘기를 하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네. 국회의원의 그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 국회에서. 항상 뭐 유불리를 따져서 합니까? 그때 최선을 다해서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를 국민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네. 네.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게 네. 국회의 본래 역할이고. 저는 임무다. 군인 출신으로서 그런 말에 붕괴해요. 왜냐하면 예.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죽을 줄 알면서도 공격해야 되면 공격 앞으로 하는 거고 군인이니까. 죽을 때까지 거길 지키라 하면은 죽을 줄 알고 예. 지켜야 되잖아요. 네. 내 유불리를 따지면 죽을 줄 아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유불리를 따져서 거기에 가면은 저기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1개사단밖에 없는데 저건 3개사단은 불리하니까 네. 그럼 죽을 수도 있는데 불리하니까 못 간다. 그걸 계산해서 가서는 안 되죠. 아하. 그것이 임무가 떨어지면은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지금 소방관들하고 네. 우리 특전사 요원들이 오늘 새벽에 투르키예로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 책임자가 소방관 보내면 소방관 책임자가 일일이 악수하고 얘기하는 것이 전 가슴에 딱 닿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네요. 사실 거기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예를 들어 구조하다가 여진이 일어나면 또 건물이 무너질 수가 갑자기 있잖아요. 여진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 생명에도 대단히 위험한 지역인데 네. 임무가 떨어지면 가는 겁니다. 아하. 개인의 유불리를 따져서 내가 가면은 다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데 못 네. 가요 할 수 있나요? 아하. 그런 공직에서 녹을 먹는 사람은 자기 직무에 충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유불리를 미래 따져서 하는 것은 네. 그야말로 정치꾼이 하는 겁니다. 아하. 정치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김병조 의원님 이 말씀을 네. 최소한 민주당 의원들 지금 모아놓고
강연 형식으로 해서 네. 강의 형식으로 해서 진정한 국회의원의 임무 이렇게 해서 저 우리 강연을 좋겠다는 민주당 생각이 드네요. 의원님들한테도 네. 지금은 행동해야 되는 시기다. 아. 계산해서 하는 것은 아. 정치가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건 정치꾼이 하는 거죠. 내가 이거 하면은 공천에 유리할까? 이거 하면은 아. 뭐 나한테 유불리? 그것은 개인 네, 정치인 거고 정치가는 국민만 바라보고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내 국회의원의 직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냐, 네. 이걸 따지고 하는 것이죠. 네. 행동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행동해야 될 시기다. 네. 김병주 의원의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을 향한 또 국회 전체를 향한 따끔한 일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태원 참사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지금 유족들이 서울광장에 있습니다. 예. 거기 분향소를 지키면서 매일매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거 방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한은 연장돼서 다음 주 이제 15일까지 15일 오후 1시까지 빼라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여기 빼서 가라고 하는 곳이 녹사평령 지하 4층 네. 뭐 뒤에 뭐 어디 뭐 빌라 그렇죠. 건물 네. 뭐 이렇게 해서 알려지고 있던데 이 상황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부적절하죠. 일단 오세훈 시장은 유가족 말을 수용해서 다 들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자기 말을 그 뒤집는 얘기잖아요. 은행이 불일치하고 있죠. 유가족들은 지금 서울시청 앞에 시민 분향소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우선은. 거기에 처음에는 인가 받아간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강화문을 요구했었잖아요. 100일 추모제를. 그렇습니다. 근데 허락하지 않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시청 옆에 간 것이고 네. 그동안 정부 합동 분향소가 설치돼 있던 위치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를 했어요. 바로 옆이죠. 뭐, 네, 바로 그 사실은. 예. 부근이죠. 예, 뭐 예. 거기가 바로 같은 거기입니다. 지역이니까. 네. 그리고 시민들은 그것을 좀 유지해 주기를 원하는데 음. 자꾸 철거하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은 빨리 오세훈 시장은 해야 될 것이 음. 추모 공간을 빨리 만들어 주는 것이죠. 아. 이태원 지역에 있는 좀 그 좋은 건물에 네. 어떤 지상 건물을 활용을 해서 음. 추모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고 네. 그 추모 공간이 완성될 때까지는 시민 분향소를 제대로 설치를 해서 네. 서울시청 앞이 됐든 강화문 앞이 됐든 그렇죠.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추모도 하고 또 치유도 할 수 있게 유가족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지금 유가족들은 원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국민적인 우리가 추모도 필요하고 네. 유가족들이나 피해자에 대한 치유도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국민 모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사실은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유가족들도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은 네. 많은 국민들도 트라우마에 걸려 있습니다. 음. 좁은 지역에 가면 마치 맞아요. 압사당할 것 같고 불안하잖아요. 네. 요새는 사실 많은 인원이 모인 데 가면 불안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일종의 트라우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치유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치유 공간이 시민 분향소인 거고 제대로 된 분향소를 만들어 줘야죠. 그동안 사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 만든 합동 분향소는 네. 영정도 없었고 위패도 없었고 예. 이러한 것은 우리 고유에 간섭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유가족들이 원하니까 영정과 위패를 모셔놓고 음. 제대로 된 시민 분향소를 만들고 네. 또 원하는 사람은 추모하게 하고 음. 또 유가족들에게 또 위로도 하고 네. 그러다 보면 빨리 치유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모두가 책임져 줘야 되고 그 중심에 서울시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의 이런 책무를 네. 충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인가 언제 오세훈 시장이 눈물로서 이렇게 그렇죠. 흘린 장면이 있잖아요. 네, 기자회견하면서. 예, 그것이 그럼 가짜 눈물로 보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진정으로 유가족의 아픔을 느끼고 유가족의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국가적인 추모 기간을 설정해서까지 국민들한테 추모하라는 그런 장소와 또 시간적인 여유를 뒀단 말이죠. 근데 그때만 이제 추모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추모하면 안 되는 건지 이렇게 묻고 싶은 네. 거고 또 유가족들이 원하는 게 뭔지 여기에 네. 대해서 서울시가 반영하겠다고 그동안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협의하고 논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어디 가라 이렇게 네, 통보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유족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독립조사기구가 어떻게 만들어야지 특별법 얘기를 하면서 유족들이 네, 특별법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 이후에 이 장소가 정해지면 음. 그쪽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평생 영원히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공간이 정해지면 그쪽으로 가겠다는 건데도 불구하고 차우일 씨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모습 글쎄요, 이제 국민들의 이 지지를 얻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네. 또 인간적인 도리상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그 눈물의 의미 네. 다시 한번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